안녕하세요. 자, 이번 교환은 기 위해서라는 문법을 가지고 쓴 교환입니다. 살펴보죠. 자, 목적이나 행동의 의도 표현하기, 그리고 문법 표현 기 위해서를 활용하여 어떤 상황이나 행동의 의도를 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 위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의도보다는 목적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이제 도입부를 보면, 도입부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어요. 선생님은 주말에 편지 썼어요.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러 가야 해요. 라고 해서 이제 보내러 가야 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교환 작성자가 다른 목적의 의미를 가진 다른 어떤 문법을 이렇게 노출시켜 줬습니다. 왜냐? 오늘 배울 문법을 의미 설명하는 단계와 연계하려고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요. 려고 해요. 의도를 나타내는 것,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이렇게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벼운 대화 같지만 이 교환 작성자는 이런 부분에서 또 치밀하게 오늘 가르칠 이 문법과 연계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전개 단원으로 넘어가 보면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기회서를 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사 문법인 러 가다 이걸 같이 보여주셨네요. 그래서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문과 상황을 통해서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문과 상황을 한 뭐 두 개, 세 개 정도의 예문과 상황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의미가 문장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 또 때로는 이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 그 전에 유사한 문법을 배운 것이 있다면 그 유사 문법과 비교하면서 가르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의미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유사 문법이 있다면 유사 문법과 비교를 통해서 가르치면 좋다. 물론 이 비교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문이나 어떤 상황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뭐 이 문법이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문이나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법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교환 작성자도 기 위해서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기 위해서가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유사 문법인 그 전에 배운 러 가다를 이제 활용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PT의 목적이나 의도, 뭐 의도는 빼도 될 것 같아요. 목적, 기 위해서를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그 전에 배운 문법과 비교해 줍니다. 이렇게 유사 문법과 비교해서 이 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목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시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러 가다와 이 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여기에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 위해서는 이 러 가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으러 가다가 좀 더 구어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비격식 상황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기 위해서 같은 경우에는 좀 격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뉴스나 발표, 신문, 뭐 쓰기 하는 문어에서도 이 기 위해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으러가다, 뭐 려고 하다 이런 것들을 쓰고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기 위해서를 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면 좋고 예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설명하면 좀 더 완벽한 교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 의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연습 문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제시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이렇게 다양한 연습 문제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좋고요. 그다음 의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조합 형태 정보를 설명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이게 뭐 너무 좀 길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중급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형태 정보를 설명한 다음에 또 형태 정보에 대한 연습 문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의미 설명, 조합 설명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연습 문제를 풀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끝나고 이렇게 단계별로 줘야지 학생들이 좀 더 흥미있게 또 수업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이렇게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넣어라. 물론 이제 연습 문제에 또 난도가 있잖아요.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이렇게 골고루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연습 문제가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위에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라. 빈칸에 문장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동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명사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아마 식당에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한 것 같지만 이거는 교환 작성자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되게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 앞에 기 위에 전반부에 들어가고 명사는 후반부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어야지 학생들이 혼란을 막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한국인이라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학습자에게 이렇게 좀 덜 친절한 문제가 제공된다면 진짜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친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나눠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뭔가 보기 문장이 여기 있는 보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되는지 이런 보기 문장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연습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 문제가 오히려 뒤에 나오는 그 연습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좀 보완을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 기준으로 뒤로 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뒷장의 연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뒷장에 일단 요 밑에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가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 가요 라고 했는데 요거를 기 위해서로 그냥 바꾸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여고 자리에 기 위해서만 넣으면 되는 아주 단순한 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빈칸에 모든 것들을 채워야 되는 그 연습 문제보다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간의 이제 순서를 좀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듣기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 듣기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후에 하는 활동을 보면 듣기 텍스트에 대한 설명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교환을 쓰시는 분들이 문법 교환에 뭐 듣기나 말하기 대화문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듣기나 말하기 대화문을 이용한다면 또 읽기 대화문을 이용한다면 그 텍스트를 설명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듣고 말하기가 문법의 어떤 연습 단계로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 칭의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 듣고 말하기도 듣고 말하기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여기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이 듣고 말하기 하나만 해도 1시간 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문법 배운 다음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정도의 듣고 말하기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의 수업을 위해서 교환을 짜시거나 할 때는 문법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듣기를 빼시고요. 만약에 실제 수업을 할 때에도 문법에 대한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말하기가 들어가야 되고
듣고 말하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듣고 말하기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마 버킷리스트 이야기하기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최종 활동. 그래서 본 문법, 배운 문법을 최종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동인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럼 대답, 저는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이게 QA인 거죠. Question and Answer인 거죠. 그렇다면 QA라고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게 질문이고 이게 대답이라면 그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작성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지만 그걸 읽는 독자들은 교환 작성자보다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왜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왜 라는 퀘스천에 기 위해서를 쓰도록 이렇게 활동을 만드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배울 문법은 목적이에요. 근데 왜 수영하고 싶어요 하면 물론 바다에서 놀기 위해서 수영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왜, why, 왜 퀘스천에서는 학생들이 이유 문법인 뭐 아어서나 때문에를 써서 더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의미하는 이 기 위해서를 연습하기 위한 질문으로는 전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그걸 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이게 좀 더 이 문법을 연습하고 활용하는 전형적인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라고 물으면 사실 아어서나 때문에로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수영을 배우고 싶어요. 수영 배우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뭐 돈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합니다. 뭘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세계 여행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나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것을 연습하는 것이 조금 더 전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기 위해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전형적인 질문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수정해 보시면 더 좋은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 위해서에 대한 교환이었습니다. 네,